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1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당대금 결정에 대한 자리인데요. 너무 낮은 대금으로 강요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답은 절대 동의하지 말고 법요건을 잘 본 다음에 부당대금 결정에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사업자가 터무니없는 낮은 대금을 강요합니다. 아직 계약서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이미 공사에 착공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부당 대금 결정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죠.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4조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구성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거의 특히 같거나 유사한 위탁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게 부당대금 결정인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용역, 건설 이런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입증이 안 되니까 결국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4조 1항 일반 규정으로 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항에는 각 호별로 이런 경우는 부당대금 결정으로 간주한다는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이 간주 조항으로 겨우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주 조항도 요즘 아주 법원에서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사실상 무력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짚어볼 텐데요. 그걸 떠나서 일단 구성요건 자체가 부당대금 결정으로 판단 안 되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사업자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중에 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도 구제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낮은 대금으로는 계약서에 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럼 계약서 없이 계속 공사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대금을 수급사업자 기재를 한 다음에 계약서를 먼저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 안 하면 그게 계약이 되는 하도급 계약의 추정 제도가 우리 법에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십시오. 하도급 계약 추정 제도는 3조 5항에 있는데요. 원사업자가 위탁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안 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 대금, 계약 조건 등을 서면으로 원사업자한테 보내서 위탁하는 내용이 이거 맞지요? 라고 확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사업자가 15일 이내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그때 계약서를 꼭 여태 교부를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꼭 이 제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싸가지 없다고 상대방이 볼 수 있겠지만 싸가지 없다고 하더라도 일 잘하면 일을 다음에 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우리 수급사업자들도 권리를 요구하시고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불구하고 계약을 안 주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더 낮은 대금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부당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볼 텐데요. 1항은 일반 조항입니다. 부당하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 이거 말은 좋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의 조항이에요. 원칙론이고 실제로 법정에 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집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가를 입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물일가의 원칙은 경제 원론에서나 나오는 얘기. 현실에서 일물일가의 원칙을 있습니까? 뭐 그게 시장 가격을 어떻게 아나요? 그렇죠. 특히 도급은 더 안됩니다. 뭐 제조 원가의 플러스 알파가 시장 가격 아닙니다. 시장 가격은 다 협상에서 정해지는 거라서 이건 입증이 안 돼요. 이건 입증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조항이에요. 그러면은 2항에 보면 간주 조항들이 있는데 요거가 겨우겨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그 조선 하도급에서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히 1항이나 5항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데 대법원 판결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바꾸긴 어려우니까 이 판사들이 곤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도급법을 더 수급사업자 친화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을 못 내리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고 저는 좀 과격하지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항의 간주조항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일률적인, 뭐 이거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우리 너무 경쟁이 심하니 원가 절감 차원에서 10%씩 단가를 인하하자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자는 10%, 어떤 사업자는 7% 이렇게 좀 다르게 정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 일률적으로 인하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조금 달라졌을 뿐이니까 1호에 해당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조항에서 맹점은 뭐냐? 부당 하도급 대금은 결국 나중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 지급명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일률적인 단가로 인하했지만 이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전 단가로 매년 그전 단가로 결정됐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수요 공급과 원가 다 다르니까 결국은 법 위반 행위가 없고, 그리고 원사업자가 수업사업자가 공정하게 자유롭게 합의를 했다면 결정됐을 대금이 얼마인지 공정위가 입증해야지만 그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명령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입니까? 이거 입증 안 됩니다. 이거 입증, 사실 법원에서 이런 걸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손해가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아십니까?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을 때 정해졌을 가상적인 가격을 경제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해서 겨우 그때 가격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도 처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예산이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요. 소송에서는 원고 신청자에게 일단 감정비용을 예납하게 하고 부담시키잖아요. 행정 절차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럼 공정위가 자기 행정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배정도 안 돼 있고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 그렇게 입증했다고 하고 법원에 올라갔을 때 과연 법원이 그걸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행정청이 하는 거는 다르죠. 야, 이거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이건 사실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면에 간편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라고 했죠. 지급 명령을 이렇게까지 다 하게 하면 사실 법원은 개점 유업해야 되잖아요. 자기 권한이 침해받는다고 아마 생각하고 더 엄격하게 법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조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다음에 각 사업자별로 니는 좀 크니까 뭐 1억 원 까라, 니는 10억 원 까라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절감 차원에서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한테 완전히 다른 대금을 배상시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이것도 일정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각 사업자별로 원가가 다 다를 수도 있고 협상에 따라서 정해진다면 반드시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항은 발주량 등 중요한 것에 착오나 기망을 해가지고 수급사업자를 속여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은 올해 10만 개가 발주되고 너한테 갈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자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2만 개만 발주하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뭐 거의 양아치와 같은 그 행동이고 실제 이렇게 이렇던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항 같은 경우 진짜 양아치죠 이거는. 5항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데 일방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하는 것뿐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수급사업자가 뭐라고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사실상 진정한 합의 없이 형식적인 합의만 가지고 정하는 것도 일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하도급법은.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낮은 단가입니다. 이 낮은 단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법원이 같거나 1항하고 똑같이 같거나 유사한 위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는 거죠. 이건 1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방적으로만 더 들어간 거죠. 이거는 5항의 의미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거거든요. 5항의 핵심은, 위법성의 핵심은 수급사업자 동의 없이 지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낮은지 안 낮은지의 기준은 시장 가격이 아니고요. 시장 가격 입증도 안 되고 시장 가격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가격, 요구한 가격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그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이 정말 이 부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6항은 수의계획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항도 몇 가지 사례가 있고 7항은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경쟁 입찰을 할 때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위반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8항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등으로 수급사업 잘못은 아니죠. 여기에 대금을 낮게 깎는 행위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직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보는 이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금을 결정해야지만 되는 거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들어온 거는 STX 그룹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룹 전체가 망하잖아요. 망하면 사실은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우리 수급 사업자들도 같이 망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하도급의 핵심은 전속 거래가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 원사업자가 망하면 수급 사업자도 망합니다. 그럼 같이 살려면 서로 같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서로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경우는 괜찮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또는 수급사업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또는 수급사업자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고통 분담이란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8호 위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돼 정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판례, 심결례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사업자 비율을 달리해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인하율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그 구분, 뭐 규모나 품목이나 이런 구분에 따라 단가 인하를 요구해서 발생한 결과라면 법 위반이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합의는 자유로운 협의 과정에서 얻어진 진정한 동의 그리고 실질적인 합의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거는 예를 들면 이나 동의서를 발송해주고 해놓고 답 안 하면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라고 처리한 거는 이거는 동의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고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한 것도 그거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대부분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대로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실사 결과적으로 조금 다르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위반인데 여기 있는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단가를 인하했고요. 사유가 합리적인 거죠. 같은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라도 품목이 달라 원자재 비율, 가공 방법이 다른 경우에 단가 인하율도 다르게 적용했고 그리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적용했고 그랬다면 이거는 1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차라리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게 단가를 인하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것 적용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각 업체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차감할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대금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빨구라상 사례인데요. 제조 위탁을 해놓고 외상 담보 대출 채권으로 하도급을 지급하던 걸 결제 기간을 단축해서 준다는 이유로 각 업체별로 금액을 할당해서 차감시켰어요. 요거는 법 2호 위반이다라고 봤죠. 차고 기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자동차 사례인데요. 일부 차종 부품의 단가를 인하는 대신에 나머지 다른 차종의 부품을 가격 올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인하해놓고 실제로 보장 안 해준 거. 야, 이런 건 진짜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하도급법이 아니라 사실 그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해야 될 사항이죠. 그리고 납품업체를 5개에서 2개로 줄이는 걸 전제로 물량이 늘어나니까 납품 단가를 낮게 제출해라고 해놓고 그 단가를 가지고 5개 업체한테 또 위탁시킨 거. 이것도 완전 사기죠. 제가 보기에는 4호는 이거 양아치예요. 양아치. 이거는 뭐 이게 이제 하도급법에서 위반하는 형사처벌은 다 벌금형이잖아요. 야, 이거 4호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형사처벌 징역형에도 처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반적인 유형보다는 너무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2항 4호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인 진정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급사업자 이메일로 가격 결정 합의서를 송부한 다음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수용한 걸로 처리하는 거. 이건 합의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정위가 지고 수급사업자한테 아주 불리하게 늘려졌던 것은 대부분 조선업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조선업계는 사실은 그 인력 제공이잖아요. 어떻게 단가를 정하냐면 임률에다가 시수를 곱해가지고 정하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생산성 향상률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경험치가 높아졌으니까 생산성 향상이 높아지는 임률을 낮췄어요. 그 일방적으로 생산성 향상 지수를 높여가지고 임률에 떨어지게 만들었거든. 일방적으로 동의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라고 해서 그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법은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주장은 단가는 단위당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단가는 없다. 그래서 단가로 결정했다는 건 적용 안 된다라고 조선업계들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여기서 단가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래서 단위당 가격인데 단위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금 자체가 단가가 된다라고 해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안 들어줬어요. 첫 번째로 생산성 향상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그 수급사업자의 동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한 건 맞다. 하지만 임률이나 시수율을 합쳐야지 대금 단가가 되는 건데 나머지 요소들 예를 들면은 나머지 요소들 그 생산성 향상률 말고 나머지 요소들 뭐 원단위, 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그 다음에 기성시수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올려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대금이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생산성 향상률만 다 일방적으로 적용했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다. 두 번째는 낮은 단가인데 낮은의 기준은 같거나 유사한 위탁의 일반적인 가격복, 즉 시가보다 낮은 건데 나머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오히려 뭐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시가보다 낮은 거 공정위가 입증해야 되는데 공정위 입증 못했다 라고 해서 처분을 취소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일단 뭐 포괄적 단가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요소가 대금이 하나의 요소가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더라도 나머지 요소가 합의가 됐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전의 기준이 시가라고 보는 건 절대 틀린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1항하고 차이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요거의 핵심은 여기 2호에서는 5호에서는 1항처럼 같거나 유사한 위탁의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은 게 없잖아요. 그냥 낮은 단가 아닙니까? 그 기준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했거나 또는 요구했을 걸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낮게 결정하면 그게 위반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법하다. 그건 대법원 판결이 고쳐져야 되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6호는 수의계약 시 직접공사비 항목보다 낮은 대금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판례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4조 7, 요즘은 7조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정한 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사실은 발주자가 대부분 인정 안 해주거든요. 직접 공사비 항목보다 낮은 경우는 인정 안 해줘요. 근데 뭐 많이 인정해줬다 그러면 발주자의 판단이니까 존중해주자. 근데 실제로 거의 적용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7호에서 경쟁 입찰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대금 결정. 이건 아까 말씀했지만 원사업자 내규에 최저가 업체 입찰 대비 3% 이내로 입찰한 업체는 재입찰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하더라도 이걸 수급사업자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가지고 재입찰하는 것은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최저가 입찰 방식의 수익업 사업자한테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구두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 대부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당 예외가 인정된 게 있는데 뭐냐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하고 현장 설명서에서 실행 금액보다 높으면 유찰 처리된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사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실행 금액을 전자 입찰 시스템에 입력해서 보관했고 그리고 실행 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면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유찰시키고 재입찰하고 결과적으로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결정되더라도 법 위반 아니다. 나머지 최저가 금액을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시켜서 낙찰자한테 재입찰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거 다 결과적으로 대금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으면 법 위반입니다. 또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기술 협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가격을 낮추는 협상을 하는 경우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그리고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정명령 중에 지급명령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대금 결정의 경우 말고는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최저가 입찰 금액에서 실제 계약 금액에 대한 차액을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공정위한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법 위반이 없었다면 정해졌을 하도급 대금이 얼마인지를 공정에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명령이 불가능합니다. 판결을 하나 보시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불가능하죠. 특히 이제 이 공정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결 중에 특히 1호나 5호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단가,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일정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기를 요구해서 결정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한 그런 행위 없었다 하더라도 작년 단가가 그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행위 없이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상해서 결정했다면 정해졌을 가격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입증하는 거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신의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결국은 법 개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감정, 그게 건설 감정이 됐든 계량 경제학적 감정이 됐든 간에 공정위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넣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더해서 아예 지급 명령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당대금 결정이나 부당감행 유형에서는 아예 지급 명령 금액 산정 방식을 특정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인하된 금액, 요구한 일률적 단가만큼을 지급 피해 금액으로 본다. 손해 금액으로 본다. 오후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해 금액으로 본다고 해서 차라리 그냥 아예 손해 금액을 이 법 내에서 넣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더 필요한 거 지급 명령이 가장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결정을 안 하고 위탁을 시켜가지고 위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대금이 안 정해졌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대금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대금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는 실비 보상을 요구하고 원사업자는 낮은 대금을 요구하죠. 이 경우에 아예 법에서 예를 들면 실제 원가에 투입된 원가에 건설업계 평균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대금으로 본다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그걸 지급 명령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 하도급법 이거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됩니다. 꼭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어졌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